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1강부터 68강까지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강 노인과 노화 가정 및 노년기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노인과 노화 가정 및 노년기 특성의 책은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 22회, 23회 각각 한 문제, 그리고 2019년도 28회, 29회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특히 제1강에서는 노년기 특성, 노년기 특성이라 하면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리적 특성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제1강을 공부하시면서 특히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1강에서 보면 요양보호사 대상자 2의 노인과 노화 과정, 그리고 노인의 노년기의 특성, 제1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노인이라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 시점인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노인이라고 구분하죠. 또 이 노화라고 하면은 또 노인과 또 노화라가 있는데, 노화의 개념은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신체의 어떤 세포라 또 조직 전체적인 그 기능이,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노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에 이르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이런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세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국가가 이 노인들의 기여, 그리고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인의 기여 대해서 표준규제 9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노인의 기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기여는 경제적 기여, 정치적 기여, 사회적 기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치적 기여로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이다. 두 번째, 정치적 기여로는 개헌을 통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를 이뤄냈고요. 또 평화적인 정권 교체 등 민주화에 크게 기여를 한 게 이제 정치적 기여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특히 그 1997년 외환위기 때 이 금모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금모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전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노인 세대들은 대한민국에서 높게 평가받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 발전을 통해서 또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운동을 동시에 이룬 세대, 또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문화를 만드는 세대, 그럼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우리의 노래와 드라마, 음식을 전파하는 한류 문화를 형성했다. 이게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기여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노인의 기여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보상을 좀 하고 있는가, 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 대한 보상은 특히 첫 번째 경제적 보상, 그 다음에 제도적 보상, 세 번째로는 정치적 보상, 네 번째로는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우리가 65세 이상 되면 무료로 탑승하고 공원이나 박물관 이게 무료가 갈 때도 무료로 입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도적 보상은 국민기초연금이랄지, 국민연금이랄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전과 질병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죠. 이게 이제 우리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통한 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보상으로는 어버이날 행사, 또 노인날 행사를 지정해서 젊은 세대와의 기감이 될 수 있는 모범은 어르신 선정하여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보상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적, 문화적, 정신문화의 전수. 이거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정책 자문, 또 기록물 등록은 물론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인의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건강한 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삶의 균형과 지혜를 쌓아서 서너 가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 첫 번째는 노인은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의사결정에서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젊은 사람보다 실수가 적고 사고력에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또 노인의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수많은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활동 통한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딱 해서 이축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통한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이 유지되고 자신에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 섭취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적합한 운동을 지속하면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과 또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 등과 접촉해서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고 또 생산적인 활동을 참여를 통해서 자신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의 지혜와 삶의 지혜,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한다랄지 또 취미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같이 한다랄지 또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안전의 문제들 또 이제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 여러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보람을 갖고 생활하는 것 이게 건강한 노화를 위한 삶입니다. 다음은 이제 노년기 특성인데요. 이 노년기 특성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노년기 특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시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이 노인의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 심리적 특성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라고 했죠. 자, 그 중에 노인의 특성 중에서 먼저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뭐가 있을까? 세포의 노화, 그 다음에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서 옳은 것은 해놓고 세포의 노화, 그다음 면역 능력의 증가, 잔존 능력의 증가, 회복 능력의 증가, 가역적으로 진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어떤 게 옳은 문장인지 고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는 저하되죠. 저하 쪽이 이제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인의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체적 변화에서 세포의 변화는 뭡니까?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든다 그러죠. 키가 좀 줄어들고 피하 지방이 감소해요.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면 틀립니다. 피하 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좀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는 게 세포의 노화입니다. 두 번째 면역 능력의 저하. 요즘에 이제 코러스 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큰 전염병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요. 이 면역 능력이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강한 반면 이 노인들은 이제 면역 능력이 좀 저하되면서 이런 전염병이 와서 쉽게 치료가 안 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듯이 질병이 발생하면 상황이 악화되고 또 죽음을 맞기도 하죠. 이게 이제 면역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존 능력의 저하. 우리 몸에 이제 신체적 조직에 이제 능력이 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힘, 능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잔존 능력의 저하입니다. 다음으로는 회복 능력의 저하. 이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 뭐 기타 이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특히 이 합병증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이렇게 만성질환에 걸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회복 능력의 저하. 다섯 번째는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좀 전문적인 용어고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가역적이다, 가역적이라는 뜻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수 있으면 가역적이라고 하고 돌아갈 수 없으면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로 TV를 부셨어요. 그러면 다시 조립할 수 없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TV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드라이버로 나사를 하나하나 풀어서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했어요. 그럼 다시 TV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돌아갈 수 있으면 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신체를 놓고 보자고요.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신체가 이제 노화되지 않습니까? 노화되면 점차적으로 어, 진행되죠. 다시 지금 60대가 40대가 될 수가 없고 40대가 20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야, 내가 청춘이었다라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우리가 하다시피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적으로 노화는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우리가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심리적 특성에는 우리가 가해사, 그러니까 우울증의 경향의 증가부터 의존성의 증가까지 예,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또 특성을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문장을 바꿉니다. 증가를 감소로 또 감소를 증가로 이런 식으로 어, 문장을 바꿔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그 심적 특성의 내용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고 이게 노인의 심적 특성 중 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심적 특성에서 우울증의 증가에 방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높아진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 강하다. 의존성의 증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울증의 증가. 가로에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 5, 6, 22. 이거는 역대 기출문제의 회차입니다. 2회 때 나왔고 5회 때 나왔고 6회 때 나왔고 22회 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아래에 빡 내용들을 내용을 박스에 넣어놓고 이거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란 것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죠.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 이것이 이제 우울증의 경향의 증가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내향성의 증가. 내향성 증가는 1회 때 한번 나왔네요. 처음 실시할 때 나왔는데요. 심적 에너지가 청년기에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젊을 때는 뭐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쉽게 겁이 없죠. 도전적인 일에 좀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근데 노년기는 이제 그러지 못하죠. 조심스럽죠. 에너지 자체가 심적 에너지가 조심스럽고 또 밖으로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향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남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향적으로 도전적인 아니라 비도전적인 일들을 이제 그런 성격을 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내향성의 증가예요. 근데 기출 오답 바로잡기 이게 이제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역대 기출 문제 중에서 이렇게 오답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을 이제 하나씩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추천해서 표기해놨습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이렇게 나와요. 노인의 심리 특성 중 옳은 것은 해놓고 내향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틀린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건 틀린 거죠. 내향성이 감소한다는 문제는 틀린 문장이에요. 내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조심성의 증가. 또 17회하고 23회 두 번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심성의 증가는 뭔가 물어봤던 거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고 때로는 중립을 지켜요.
그리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이게 17회 23회 때 나왔습니다. 또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옳은 것은 해놓고 조심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질문을 넣어놨어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조심성이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직성의 증가. 이 심리적 특성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특성이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5회, 9회, 11회, 15회, 21회, 29회 나왔어요. 주로 박스에 넣어놓고 이게 심리적 특성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꼰대라 그러잖아요. 고지식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경직성의 증가예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거죠. 도전적인 일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이제 경직성의 증가죠. 자, 이제 경직성의 증가 역대 기출문제 많이 나왔는데 위에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것,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이 꺼리는 경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틀린 문장을 넣어놓고 옳은 것은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죠. 기출 오답 바로잡기 보면 역대 기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며 도전적인 일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X.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이죠. 자, 이렇게 역대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문장을 바꿔서 내는지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도 상당히 수월하고 또 이 책을 만들면서 말씀했다시피 역대 기출문제 80%가 다시 또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 하나하나 오답을 바로잡게 하고 또 핵심 조직기 문제 풀면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대로 쭉 따라만 하시면 100% 합격할 수 있어요. 자신합니다. 또 이제 경직성의 증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구의 사용,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어르신들한테 선물해주면 잘 사용할 줄 모르죠. 더럽게 하고 왠지 좀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경직성의 증가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시험지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어려운 문제 내용은 아니죠.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요. 또 응어려졌던 감정 해소, 또 실패와 자결에 대해서 담담하죠. 그래서 어르신이 되면 자아 통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는 것. 이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3회 때 한번 나왔네요. 3회 때 이제 틀린 문장이 나왔죠. 애착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문장입니다. 애착이 강하다. 오랜 동안 자신이 사용하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이것도 애착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28회 때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아래 내용을 박스에 넣어놓고 이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유산을 남기는 경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시피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고요. 그게 정신적이 됐든 물질적이 됐든 간에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너희들을 키웠고 자녀들을 키웠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내가 이렇게 얻어서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7회 때 시험 문제 안 나왔네요. 이것도 아래의 내용을 의존성 내용 증가의 내용을 이제 박스에 넣어놓고 뭐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존성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기능이 저하돼서 그러니까 노화가 되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좀 잔정 기능도 약화되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로서 역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퇴한 이후에 자녀들은 이제 그 시집장가 보내고 또 경우에 따른 집도 마련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다 썼어요.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을 하는데 또 용돈을 쓰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녀들한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중추신경, 이 중추신경이 퇴화되죠. 그래서 이제 기억력도 없어지고 또 뭘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는 치매 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혼란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오는 거예요. 이 중추신경이 퇴화됨으로 인한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뭔가 의존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죠. 이게 이제 정신적인 의존, 이게 이제 의존성의 증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크게 이제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이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역할 상실 뭡니까? 가장 역할 상실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은 은퇴예요.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 은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은퇴하니까 뭡니까? 아까 돈을 은퇴하니까 이제 돈을 다 썼어요. 자녀 결혼인데 썼고 뭐 집 마련하는데 도와주고 또 이제 이래저래 이제 사회보험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 받고 사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장 역할 또 어머니 역할이 당연히 위축되죠. 또 은퇴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돼요. 그래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빈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인의 빈곤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어떤 경제 빈곤에 처하게 되고 돈이 없다 보면은 유대감이 상실돼요.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커피 한 잔 하자, 또 술 한 잔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되죠. 친척 관계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고 유대감도 줄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혼자 있거나 부부끼리 있다 보니까 고독하고 또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자살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생깁니까? 또 사회관계가 이축돼요. 밖으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돈이 없고 경제적 빈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감 상실돼 있고 그러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몸도 안 따라줘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 따라줘. 그러니까 만성 질환도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도 소홀해지면서 부정적인 로 작용한다. 그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족집기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우리 본문에서 요약 정리, 기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족집기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에서 아까 기출 표기를 쭉 해드리지 않습니까? 역대 기출 문제에서 긍정문, 옳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를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5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죠. 중복된 것까지 합치면 5문제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나왔던 지문들을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풀어갈 때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민가 만남을 기피한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무엇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향성이 증가다. 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단락을 공부했어요. 1강을 공부했습니다. 노인과 노화 과정, 노는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 적직의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1강에서 1강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나번 볼까요? 일에 대한 결과를 중시하고 매사에 신중하다. 이건 뭐냐? 조심성의 증가다. 정리하십시오. 다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융통성이 없다. 이거는 경직성의 증가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라 흥미와 의욕이 상실되고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이 늘어난다. 이거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마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아까 뭐라고 인정받고자 한다?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핵심 조직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이해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나다라마 다 맞는 노인의 심적 특성을 열거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첫 강의를 저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역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 요약 정리를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틀린 지문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핵심 조직계 문제를 통해서 정말 이 1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출 중심으로 요약 정리, 그 다음에 기출 오답 바로잡기, 또 마지막으로 또 복습적인 차원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핵심 조직계 문제를 풀어보면 1강에 대한 내용을 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0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핵심 이론과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핵심 족집계 문제로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면 031-955 0550 955에 0550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에게 배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합격하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